형승을 지고 말했다. 그는 병은 물가를 지금 잘 알겠고요. 경공은 제 아무리 안녕에 대해서 우나 홍당무의 가격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영은 너무나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보기 때문에 경공은 조금의 편도 주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럼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싼지 말해보게. 용이 비싸고 도가 쌉니다. 용이란 발의 인대가 잘리는 형벌을 당한 사람이 신는 신발을 말하고 도는 보통 사람이 신는 신발을 말한다. 그 무렵 전나라에는 발의 인대가 잘리는 형벌을 당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용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경공은 다시 그 형벌을 줄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진 사람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이익이 많구나. 안녕의 한마디로 죄가 형벌을 줄였다. 예, 아주 비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형벌을 많이 내렸으면, 예? 그게 그 귀해져 가지고 인대 잘린 사람이 신는 신발이 더 비쌌겠냐. 참 이게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선생님이 김정호 선생님이신가요? 김준겸 선생님? 예. 근데 이거 출석 체크가 의미가 없어. 유튜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예, 그 다음에 읽으시죠. 배를 함부로 자르면 쓸모가 없어진다. 안영이 병으로 쓰러져 곧 숨을 거둘 때가 되자 저희 아내가 물었다. 남기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우리 집에 밥봉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하시오. 또 그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는 기둥을 파서 그 안에 넣었다. 아들이 어른이 되면 꺼내 읽어보도록 하시오. 나중에 어른이 된 그의 아들이 기둥에서 유언장을 꺼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첫째, 배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둘째, 우마를 필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셋째, 살을 궁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나라를 공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정치가 불가능해진다. 예. 뭐 이거 오늘날에 뭐 그렇게 와닿는 건 없는데 삼배를 자른다면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시 큰 옷을 만들 때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 뉘앙스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우마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고위직에 갔을 때 그 선비들을 배려하라는 얘기겠죠. 예.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으면서도 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부국강병의 기본임을 갖고 있었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이 자료 좀 쭉 한번 훑어보죠. 예. 번역만 해드릴게요. 안자춘추는 춘추 시기 기원전 770에서 476년 제나라 정치가 안영 언행을 기재한 역사 전적이며 사료와 민간 전설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책 가운데는 수많은 안영이 군주가 정치에 삼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아주 많이 실려 있으며 실려 있다 뒤에까지 가야 되겠네요. 형약을 탐하지 말고 그걸 온것 및 백성을 사랑하고 현능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과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인다. 납간. 자기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가 책에는 기재되어 있어서 후세인들의 학습의 모범이 되었으며 안영 자신 또한 아주 절약하고 절검하여 후세 통치자들이 존숭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과거에
의고파, 이게 이제 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초, 사료를 부정하는,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은 안자춘처가 위서라고 생각하여 안자춘처 또한 장시간 냉대를 입었는데 1972년, 얼마 안 된 얘기죠. 운작산 한나라묘에서 출토된 문헌으로부터 안자춘처가 결코 위서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안자춘추 가운데 수많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문단, 정감이 있는 문단들은 안영의 총명과 기민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예컨대 안영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다는, 아까 읽었던 얘기죠. 개나라에 오면 내가 개구멍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초나라에 왔는데 왜 개구멍으로 들어가냐 등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우리나라 많이 알려진 게 마부 얘기예요. 네.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부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한다. 예.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예. 남편이 잘나면 여자도 현명해지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책 가운데는 또 논증하였다. 중요한 얘기예요. 화와 동의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처세할 때 보면요,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뭐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축일 피용한다고. 이 본능 중에 하나죠. 선생님, 법관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와 비슷한 법가의 주장이 뭐예요? 네 글자. 좋아할 오자고 싫어할 오자겠죠. 예. 이거는 악할 악자가 아니에요. 이로움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한다. 이건 본능 아니에요? 예. 그렇죠? 호자 대신에 욕자 쓰는 제자백가 많아요. 법가문에는 뭐 이게 아주 허다하죠. 근데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어제도 이사한 얘기를 이것 꺼내서 하지 않은 얘기였구나. 우리는 이로움이 길하고 해로움이 흉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내가 해를 입는 것이 장기적으로 길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롭고, 단기적으로 길한 것이 장기적으로 흉함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세웅지마 얘기를 안 해도. 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이 판단에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뭐 유쾌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나? 제가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거 녹화되더라도 할 수 없어. 공소시도 지났고. 허구한 날 부모님을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셔오지 않으면 너 중학교 야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올라오자마자 중학교에 평준화된 세대예요. 그 누구야, 박지만인가? 예, 하고 동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촌놈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한 학기 남기고 서울에 왔는데 중학교를 야간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담임이 있어. 아주 노골적으로 봉투를 갖고 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부모님을 잘 못 만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등록금이라고 그러나? 중학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월사금이라고 그랬나요? 네.
저는 그 선생들을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등록금 안 낸 놈들은 학교 와봐야 결석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야, 그거 얼마나 순둥이였겠어요. 예?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지금도 아주 아련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고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 막 우르르 매점에 몰려가가지고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군것질이 건빵, 그다음에 눈가사탕 그따만한 거 잘 먹다가 막 입천장 다 허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건빵 하나 입에 넣고 선생이 딱 쳐다보면 입을 딱 멈추고 있다가 그 건빵 녹여 먹는 맛 지금도 그게 참 느껴지네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뭐 원래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친구들한테 얻어먹으면 저는 우리 집 가훈이에요. 우리 애도 그래요. 절대 너 얻어먹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이 눈치 없이 친구들이 자꾸 와서 끌고 간 거예요, 매점으로.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친구 좋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면 여러 조건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허망할 때도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내 자신의 줏대를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사람들하고 참 어울려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말하는 뭐 굳이 군자 소인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지는 않으며 소인들은 반대죠. 늘 끼리끼리 어울리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현대 그 공산당 치하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이 화예요, 화. 네. 중국 영화, 신문 보세요. 이 단어 안 나오는 날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단어인데 사실 백년하루 할 때 이 해자하고 의미는 비슷해요. 우리말로는 조화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이 허시라고 그러죠, 허시.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딜레마. 55개의 소수민족을 어떻게 분쟁 없이 이끌어갈 것인가. 혹시 중국에 여행하더라도 절대 민족 갈등이라든가 차별성 보이는 거 하면 곧바로 구속해요. 네, 공안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뉘앙스로 공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군자는 두루하면서도 가까울 빗자인데 이거 파당 지을 빗자예요. 여기서는 두루하면서 파당을 만들지 않지만 소인들은 가까이 파당을 만들면서 두루하지 못한다. 뭐 여기는 우리 학교 얘기니까 이해는 들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회의와 토론의 장점이 뭐냐?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혀서 나름대로 자기가 못한 생각을 도출해서 합의를 하는 게 토론 아니에요. 전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리더들은 말이죠. 자기 의견하고 다른 거는 아예 귀를 막거나 그런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직이 많아요. 여전히. 그게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강해요.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뭐 애가 이제 30이 됐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지분은 똑같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뭐 외식할 때도 우리 이기적으로 세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제가 그래요.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밥값 내기로 했거든요. 다 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좋았는데
요새는 제가 공격을 주로 받는 편입니다. 많이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그 전통적인 가문 분위기로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았나. 이것도 잘라야 되겠다. 어제 녹화한 것도 찾아서 자르느라고 고생했는데. 진짜 이따 이제 예를 보면 아실 거예요. 뭐가 화고 뭐가 동인가. 군주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동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더라도 진정으로 군주를 제대로 모시는 거라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간언을 한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조에 보면 반정이 2번이나 있었죠. 안 선생님, 반정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인조반정, 중종반정의 뜻이 몰라? 이게 반대 반자가 아니에요. 돌이킬 반자예요. 네. 그러니까 연산군과 광해군에서 다시 정상적인 군주로 되돌아온다 해서 반정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반정이란 말 들으면 사자성어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지러움을 바로잡아서 올바름, 정도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중종반정 때 그 누구예요? 조광조. 젊은 나이로 30대에 죽죠. 예. 예, 개혁을 주도하다가 인조반정 때는 이제 정인홍은 원래 이제 광해군 때 원래 광해군이 엄청 이뻐했죠. 광해군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연산군이나 광해군도 우리가 이제 중국사에서도 걸과 주가 아주 폭군으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서에 보면 걸주도 외모도 헌황하고 상당히 정치 잘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역사가들의 눈에서는 그런 측면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의 친모가 누구예요? 윤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 박종화 씨인가요? 금삼의 피라고 하는 그게 드라마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연산군 팬이었는데 근데 연산군이 나중에 진짜 그 방탕에 빠져가지고 채용사라는 게 보통은 오염직 교수를 측실이나 궁녀로 뽑는 거는 어느 시대 역사는 다 있어요. 근데 기녀 중에서도 또 골라서 궁중으로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채청사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할 때 홍자가 뭐야? 오염직 교수가 붉은 치마 입거든. 기녀들은 푸른 치마 입어요. 근데 채홍사뿐만 아니라 채청사까지 파견했다고 하니 연산군 때. 근데 어느 정도로 어쨌든 이복 동생이 이제 보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의 그 수많은 사화들, 정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형제간에 죽이고 이런 거 없죠. 그 반면에 세조나 태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카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왕위를 이양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반정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폭력을 썼든 했든 정상적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에서 보면 연산군, 광해군과 연관돼서만 이제 반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게재가 되냐? 군신 관계에서의 직원, 그 다음에 어떤 젊은 열정을 가진 신진학자의 간언이 늘 복합적으로 뒤엉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구파냐, 남인 북인이냐 해가지고 지역과 학맥과 연계돼가지고 참 조광조 선생님 안타깝죠. 예. 그만큼
개혁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중종이 실제로 조광조를 중용은 했지만 조광조가 좀 이빨 소리 하면 졸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세가 자꾸 틀어지니까 일찍 그냥 조광조 보고 그만하자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중종 자체가 좀 용렬한 군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 반정할 때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현실 군주를 물론 죽이지는 않지만 다 강화도로 입에보내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죄다 강화도로 입에서 거기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 황후라든가 그 측근들을 다 결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장 찍는 거. 연판장. 대개 그 거사 일이 언제야? 연판장 돌리다가 당연히 찍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안 찍어. 그럼 곧바로 그날 밤에 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보가 새버리잖아요. 나 여기 번역을 다 안 했구나. 책중에는 또한 논증하였다. 화와 동의 두 가지 개념을. 안영이 생각하기에 군주에 대한 부하 내동, 무조건 따르는 거, 그게 동이고, 따라서 응당에 비평해야 된다. 그리고 감히 군주에게 권위를 제출하고 군주의 부족함을 보충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화이며 비로소 뭐뭐할 가치가 있다. 제창할 만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종류의 풍부한 변지법 사상의 논술은 중국 철학사상 하나의 아주 뛰어난 점이다. 예.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